한국 오프월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척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아저씨들이 가장 좋아하는 뽀뿔 운영법입니다. 이 뽀뿔 운영법을 강의를 할 건데, 이 뽀뿔은 한국에서 각자 성향 차이라든지 각자의 생각 차이에서 운영법이 크게 차이가 날 텐데요.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2년 넘게 플레이 해보고 수익을 내면서 느낀 걸 강의해 드릴 건데요. 각자 자신에 맞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뽀뿔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뽀뿔이 되는 핸디를 많이 플레이를 안 하는데요. 에이스킹이나 에이스 마담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플랍에 뽀뿔이 맞았을 때 배팅을 이어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플러시를 바라고 콜을 받아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옷 입고 들어가서 플러시를 맞춰서 넘기는 플레이인데, 이게 잘 계산해보면 넘겨서 먹는 칩보다 안 떠서 죽는 칩이 훨씬 많습니다. 플레이 하면서 잘 계산해보면 아실 텐데, 옷 입은 카드가 플랍에 한방 플러시나 뽀뿔이 되는 것도 힘든데, 플랍에 뽀뿔이 된다고 해도 그게 플러시 메이드가 될 확률이 30%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플레이는 옷 입고 플랍을 보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오프월덤에서 빅블라인드 금액만 내고 플랍을 싸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접이나 3웨이가 아닌 6, 7명이 플랍을 보는 경우에는 영어 2장이나 맞아있는 카드보다는 커뮤니티 카드인 플러시 메이드나 스트레이트 메이드가 될 수 있는 카드로 플랍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커뮤니티 카드의 운영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뽀뿔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해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플러시 메이드가 됐을 때 내가 넛인가 넛이 아닌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즉, 내가 플러시 메이드가 돼도 넛이 아닌 카드는 애초에 플레이를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넛이 안 되는 카드로 메이드를 완성해도 나보다 높은 플러시에 칩이 크게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넛을 만들 수 있는 카드로 플러시를 완성했을 때 상대가 같은 플러시면 내가 상대의 칩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오프월덤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플레이는 뽀뿔이 됐을 때 플랍부터 콜을 받으면서 턴 리버를 보는 건데요. 이건 내가 뽀뿔이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콜을 받다가 메이드가 완성돼도 상대는 나를 뽀뿔로 리딩했을 시 배팅을 멈추고 칩을 줄 텐데, 힘들게 띄워서 띄운 그 순간부터 칩을 더 먹기가 힘이 듭니다. 내가 블러핑인 척 하면서 오버벳을 해도 상대가 믿어 못 믿어 콜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플러시로 인정하고 폴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콜을 받을 정도로 밸류벳을 해도 오히려 밸류벳이라서 상대가 더 콜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뽀뿔은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 저는 뽀뿔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띄워도 많이 못 먹고 못 띄우면 칩이 많이 상하고 오히려 트러블 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에 공감이 잘 가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실험하냐면, 오늘은 옷 입은 카드는 플레이를 안 한다, 플러시를 만들러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먹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칩이 단단하게 녹아 죽는 경우가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외국에서 플러시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3번 중에 2번은 메이드가 안 되는데, 야, 이게 안 뜨냐 하면서 멘탈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원래 띄우기 힘든데 이게 안 떴다고 굳이 열받아가면서 플레이에 영향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X3D 카드만 사용합니다. 항상 넛을 지향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앞에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넛 플러시와 그냥 플러시가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항상 넛을 만들 수 있는 AX3D 카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AX 수디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콜로 끊어서 플랍을 보거나 내가 베팅을 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플랍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스 잭, 에이스 마담, 에이스 킹 수짓을 들었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게 좋으며, 다른 AX 카드는 콜로 끊어서 플랍을 보시거나 애초에 주도권 없이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폴드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에이스 잭, 에이스 마담, 에이스 킹 수짓 같은 카드로 플랍을 봤을 때 이 탑페어의 탑키커, 넛버블, 마운틴 컷샷, 탑투페어, 탑트리프스의 탑키커 등 플랍의 도움을 받았을 때 플랍부터 배팅을 좀 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상대에게 부담도 주고 먹었을 때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혹 플랍을 받는데 로우로 떨어지고 아무런 사연이 없을 때도 내가 주도권과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컴뱃으로 상대를 폴드시킬 수 있고, 상대가 콜을 받아도 턴에 또 다른 사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플랍에는 주도권과 포지션을 있을 때는 컴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레이즈를 하면 그냥 폴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AX 수디 카드의 경우는 주도권을 가지고 배팅을 해도 넛버블 상황이 아니면 플랍부터 배팅을 이어나가기 부담이 됩니다. 에이스를 맞아도 키커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AX 수디 카드는 콜 위주로 플랍을 보시고 뽀뿔이 안 됐을 때 그냥 폴드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콜 위주로 플랍을 봤는데 뽀뿔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내가 비포에 배팅을 안 하고 콜로 플랍을 봤기 때문에 내가 뽀뿔이 됐다고 배팅을 하면 상대들 입장에서 나를 뽀뿔로 리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내 뽀뿔을 숨기려고 책을 하면 힘들게 띄워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X 수디 카드도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배팅을 하는 편이고, 내 차례까지 누군가 오픈 레이즈를 하면 폴드를 합니다. 누군가 오픈 레이즈에 콜을 받아서 플랍을 봤을 때 플랍에 뽀뿔이 돼도 오픈 레이즈 집이 배팅을 부담되게 계속 할 텐데, 그 부담되는 배팅을 계속 콜해야 되고, 레이즈를 해도 내 카드가 뽀뿔로 리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오픈 레이즈가 있을 때는 비포에 폴드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넛줄 메이드가 되는 수디 카드를 이용합니다. 앞에서 말한 에이스 잭, 에이스 마담, 에이스 킹 수디를 포함해서 줄이 됐을 때 넛줄이 되는 수디 카드, 잭10 수디, 잭 마담 수디, 킹 잭 수디, 마10 수디, 킹 마담, 킹 10 수디, 이런 10 이상의 카드는 줄이 됐을 때 넛줄이 됩니다. 이런 카드로 플랍을 봤을 때 나에게 사연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카드로 플랍을 봤을 때 플러시뿐 아니라 넛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유리한 핸드입니다. 세 번째로, 떴을 때 많이 먹을 것인가 아니면 턴리버를 싸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같이 게임하는 지인하고도 아직 논쟁이 되고 의견 차이가 각자 개인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AX 수디 카드로 오픈 레이즈를 하고 플랍을 봤는데 플랍에 뽀뿔이 걸렸을 때 에이스를 맞은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플랍부터 컴뱃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안 떠도 폴드 시켜서 이 팟을 가져온다는 마인드로 턴까지 배팅을 이어나갑니다. 내가 오픈 레이즈를 했기 때문에 주도권도 나에게 있고 내가 넛버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넛버블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나의 콜을 받으면서 리버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플랍에 뽀뿔이 되면 턴 리버까지 싸게 카드를 보고 싶어서 작게 배팅하거나 책이나 콜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리버까지 안 떴을 때 무리하게 블러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랍부터 크게 배팅해서 리버에 안 떴을 때 이때까지 들어간 칩이 아까워서 블러핑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의 큰 배팅에 상대가 리버까지 따라왔을 때 상대의 카드도 이미 높은 카드라 판단하여 리버에는 포기하는 게 더 쉽습니다. 반대로 책이나 콜 위주로 리버까지 카드를 봤는데 플러시 메이드가 안 됐을 때 상대도 카드가 없어 보여서 무리하게 블러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플레이한다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서 핸디들이 플레이하는 걸 지켜보면 들어간 칩이 얼마 없는데 무리하게 블러핑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데, 이 블러핑에 성공해도 얼마 못 먹고
실패하면 뭐 자책에 후회에 틸트까지 오고 칩이 많이 상하는 2중 3중고가 발생합니다. 리버에 블러핑 칠 칩으로 플랍 턴에 내가 레이즈를 하면서 팟을 이끌어 나가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주도권이 없을 때 플랍에 뽀뽀리 된 상황을 만나면 저는 플랍에 동크벳을 하거나 상대 배팅에 레이즈를 합니다. 내가 배팅 칩보다 포지션이 뒤일 때는 레이즈를 했을 때 상대가 콜을 받아도 턴에는 포지션이 잡혀 있어서 턴 카드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던 안 되던 거의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책을 하면서 리버를 좀 싸게 볼 수 있고 리버에 플러시가 안 떴을 때는 팟을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앞 포지션일 때는 상대 배팅에 레이즈를 하는 것보다 내가 동크벳을 적당한 사이즈로 하고 턴에도 배팅을 이어나갑니다. 그 사이즈는 내가 포지션이 뒤일 때 레이즈하는 금액을 플랍 턴에 나눠서 배팅한다고 생각하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튼에 있는데 상대가 10만원을 배팅했고 내가 10에 20 더 30으로 레이즈를 한다고 하면 내가 앞 포지션일 때는 이 30을 플랍에 10, 턴에 20으로 나눠서 배팅을 하는 겁니다. 앞 포지션에서 책을 주고 상대가 10을 배팅했고 책 레이즈에 10에 20 더를 했을 때 상대가 콜을 받으면 턴에도 내가 먼저 배팅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책을 누르면 상대가 내 카드를 뽀플로 리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배팅을 하자니 레이즈한 금액도 있고 배팅 금액이 최소 3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됩니다. 이처럼 주도권이 없을 때 플랍을 보면 주도권이 있을 때보다 훨씬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고 프리플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 홀덤 특성상 이 프리플랍의 오픈에이지를 작게 하면 배당이 좋아서 많은 핸디들이 콜을 하는데 어차피 AX 수디 카드로 20 이상 배팅할 것도 아니고 해봐야 5만원에서 뭐 8만원인데 배팅 없이 빅블라인드 콜만 해서 5-6집 콜이나 내가 작게 배팅해도 5-6집이 콜인데 그냥 싸게 플랍을 보다는 생각으로 콜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내가 배팅 안 해도 다른 집에서 오픈 레이즈를 하면 콜은 받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먼저 오픈 레이즈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외국과 한국에서 뽀플의 차이점인데요. 이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 홀덤이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에 맞는 플레이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비정상적이라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방식에 맞는 전략을 짜고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방 줄메이드나 셋 탑페어가 맞았을 때 플랍에 투톤으로 깔리면 배팅을 팟사이즈 생각 안하고 크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플랍을 잘 맞았는데 밸류를 못 봤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다 폴드 시키고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뽀플 무서워서 크게 배팅했다 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뽀플을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면 그런 카드로 참여 자체를 안 하고 플랍을 보통 오픈 레이즈 없이 여러 명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오픈 레이즈와 3벳까지는 잘 나오고 해적이나 3웨이 정도만 플랍을 보기 때문에 플랍에 투톤 보더라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 이유가 플랍을 너무 많은 핸디들이 참여를 하고 옷 입은 수디 카드를 외국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수디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플랍에 어떤 그림의 투톤이 떨어져도 거의 뽀플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플랍에 잘 맞아도 투톤 보드에서는 턴과 리버 카드를 비싸게 보여줘야 됩니다. 설사 플러시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림 한 장이 더 떨어지면 팟을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크게 배팅해서 상대가 오히려 올인 쇼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확률상 70%는 내가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0판 중에 3판은 넘어가고 7판은 이기기 때문에 배팅을 크게 해서 플랍과 턴의 밸류를 뽑는 겁니다. 어차피 안 뜨면 리버에는 콜을 안 주기 때문에 플랍과 턴의 밸류를 뽑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폴랍을 여러 명이 안 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고 워낙 폴랍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해접을 만들어서 폴랍의 도움을 못 받아도 컨벳으로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오픈레이즈를 크게 해도 내 집 이상 콜을 받고 하면 컨벳도 못하고 내가 안 맞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5-6집이 콜을 받아서 폴랍에 운영해야 되는 방법은 추후에 이것만 강의 영상으로 따로 제작할 건데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뽀뽀 운영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을 찍다가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했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짧게 요약만 좀 하면 첫 번째로 수디카드는 AX 수디카드와 넛줄을 만들 수 있는 수디카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지션이 좋을 때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폴랍에 뽀뽀이 됐을 때 콜이나 책 위주의 플레이는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디카드는 해접이나 3웨이보다는 여러 명이 폴랍을 볼 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좀 걱정이 되네요. 제 말에 공감이 많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건 현장에서 핸디들에게 설명을 해도 잘 공감을 못하고 다른 의견 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결과론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